38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A-B가 1 이하가 되게 하는 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내가 둘이 뺐을 때 1 이하가 되려면 둘이 뺀 값이 뭐가 될 수 있어? 주사위 던져봤죠? 주사위 눈은 어차피 6까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절대값이어서 1 이하라는 게 될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실제로 뺐을 때는? 일단 1 될 거고 또 뭐도 돼요? 마이너스 1도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어서 1 이하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1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A-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 0도 있잖아요. 그죠? A-B가 0인 경우. 총 3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내가 주사위 눈을 뺐을 때 1이 되는 경우는 A가 얼마인 경우가 있어요? 6이고 B는 5. 그러면 순서쌍은 6,5. A가 5면요? B는 4죠, 4. A가 4면 B는 3. 3이면 2. 2면 1. 몇 개예요, 이때 순서쌍? 5개. 얘는 어떤 경우가 있죠? 5랑 5,6, 그치? 3,4, 그치? 2,3. 이거에 그냥 다 반대지 않겠어? 나오는 건 몇 개겠어요? 순서쌍 개수 5개겠죠. 뺐을 때 0 되는 건요? A가 6이면 B도 6. 6,6, 5,5, 4,4부터 1,1까지 순서쌍 몇 개일까? 6개.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여기는 경우의 수 부분이어서 세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맞죠? 다? 책 나랑 똑같은 거 맞죠? 39번.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 개수를 구해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는 다정이 배웠나? 서진이 배운 거 알고. 다현이 배웠냐? 2차 방정식 할 때 들어왔었냐? 고등학교 거? 판별식 알아요? 다정이 판별식 알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알죠? 다현이 알고 서진이 당연히 알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그럼 뭐죠? 판별식이? 0일 때. 어차피 다시 배울 거니까. 판별식이란 내용은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어서 판별식은 일단 공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B자리에 뭐가 요때 말하는 B는 1창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요때 말하는 A는 2창의 개수, C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B제곱하면은 4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이거 맞아요? 요 식대로 써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2B가 1창이라서. 맞아요?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4B제곱은 4AC. 4로 나누면 B제곱은 AC가 됩니다. 맞나요?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써줘야죠, 뭐. B가 1이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1. C도 1. 1,1,1 이렇게. 요거겠죠? B가 2면요? B가 2면 4가 되겠네? AC가 4가 되는 건 뭐 있어요? 1, 4, 4, 1, 2, 2. 몇 개? 3개. B가 3이면요? 곱해서 9가 돼야겠네? 3, 3밖에 없죠. 왜냐면 주사위는 6을 넘어갈 수가 없어. 맞아요? 한 개. B가 4면요? 16 돼야 돼. 4, 4 밖에 없죠. 그죠? B가 5면요? 25 되는 거. 5밖에 없지? 그치? 1, 25 없잖아. 그치? 한 개. B가 6이면? 한 개. 이렇게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서. 됐어요? 43번. 자, 1부터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어느 자리의 숫자에도 3, 6, 9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거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고 한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습니다. 1부터 99까지니까. 369를 제외하면은 숫자가 몇 개 남아요? 여기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예요? 369를 제외하면? 6개? 369 제외하면 1, 2, 4, 5, 7, 8, 6개인가? 1의 자리여도 되는데? 꼭 두 자리 자연수일 필요 없는데 한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는데 0까지 되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한 자리 자연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7개입니다. 맞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예요? 7개겠죠. 0도 가능하고요. 369 제외하고. 막 11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도 7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지금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다 넣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곱하셔야 돼요. 곱하고 더하고의 차이는 배웠어? 곱법칙과 합법칙을 기본으로 배웠을 텐데, 그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잠깐 나오는데 너무 느낌이 달라서 앞부분과, 그지?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냥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독 어려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경우의 수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떠올려 수리 곱하면 총 49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괜찮나? 괜찮죠? 이해하는 거죠? 7가지 그 왜 곱하는지 알겠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다 넣어야 수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내가 개념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설명하는 게 좀 틀릴까봐. 원래 그래서 개념부터 오답까지 같이 해야 좀 편하긴 한데. 자, 일단 두 주머니에서 A,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고 거기 안에 6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어요. A 주머니랑 B 주머니에. 근데 하나씩 꺼냈을 때 내가 각각 숫자를 더하나 봐요. 처음엔 A에서 적힌 공을 더하고 A에 적힌 공과 B에 적힌 공을 더하고 그 둘을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결과가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3개의 숫자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다 홀이면? 가능한가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홀수 맞아요? 맞죠? 맞아요. 홀 가능. 그 다음에 짝짝짝은? 안 되죠. 짝수를 3개 더하면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럼 짝짝홀은?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거. 가능하죠? 짝짝홀도 되네요. 짝홀은요? 2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예시 떠올리면 되죠. 안 되죠?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홀수랑 곱하면 홀수인 건 맞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지. 홀수랑 곱하면 홀수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짝짝홀은 A가 일단 짝수랑 곱해서 홀수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요 경우에 언제여야 되면 A가 짝수고 B가 홀수면 둘이 곱한 건 짝수 되나요? 짝수랑 홀수 곱하면 2 곱하기 3 짝수죠? 그냥 아무거나 숫자 떠올려 보면 돼요. 그래서 A, B는 짝수 맞죠? 그치? 그럼 둘이 자리 바꿔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A가 홀수고 B가 짝수여도 A, B는 짝수니까 이 케이스가 성립하는 거네. 이해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위에 거 먼저 볼게요. 1부터 6까지 중에서 A도 B도 둘 다 홀수여야 된다면서. 1부터 6까지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 그치? 그럼 A가 홀수인 거 3가지. 곱하기 아직 안 끝났어. B까지 꺼내야 되니까. 그럼 B 주머니 안에도 홀수 몇 개 있어? 3개 있죠? 1, 3, 5, 3. 그래서 요건 9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홀수일 때예요. 그 다음 얘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여야 되니까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개죠? 2 아니면 4 아니면 6. 3개. B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죠? 3개. 얘도 9가지.
이거 바꿔봤자 9가지. 요 3가지를 더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다 뽑았으니까 A 주머니에서 공 꺼냈고 B 주머니에서 공 꺼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는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9, 3, 27가지가 되겠지. 이해하냐? 이 문제는 내신 완전 단골 문제. 니네가 2차 고사에서 보게 될 단원이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어차피 뭐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지금 틀리는 거는 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49번. 약수의 개수,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약수? 약수의 개수 세는 건 방금 위에 있던 유형들은 다 맞았나 본데?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알아요? 어떻게 세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긴 한데 그때는 뭐 이렇게 왜 나오게 된 건지 얘기했는데 그게 왜 가능해진 일이냐면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들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싹 다 약수거든. 그래서 걔네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720부터 소인수 분해를 좀 합시다. 720을 소인수 분해하면 3, 3, 2, 6, 4, 또 3, 80, 2, 40, 2, 20, 2, 10, 2, 5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720 같은 경우에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이 다 얘네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얘네한테 왜 1씩 더하냐면 2는 소인수 2는 안 들어가도 되고 약수를 만들 때 1개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 들어가도 되고 4개까지 가능하죠. 5개가 들어가 있는 약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 같은 경우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3의 제곱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도요 안 들어가도 되고요. 1개만 있어도 되고 2개가 있어도 돼요. 3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고요. 5라는 소인수도요 약수에선 안 들어가도 되고 1개만 있어도 돼요. 2개까지는 없잖아. 그치? 전체에서 갖고 있는 5가 1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수가 2가지. 그래서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 됐던 거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공식이었던 거지. 어쨌든 그럼 내가 지금 얘네들로 만든 게 전체 약수의 개수가 분명히 몇 개 나올 거냐면 30개가 나오거든요. 전체는요.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짝수인 것만 세도 되고 아니면 약수 중에서 홀수인 걸 빼주셔도 돼요. 홀수인 거. 내가 얘네들을 곱해서 만든 수들이 다 약수라고 했는데 일단 홀수랑 곱하면 뭐예요? 홀수랑 곱하면? 홀수죠? 3 곱하기 5, 뭐 5 곱하기 7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약수들 중에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면 되겠네. 홀수로만 이루어진 게 얘네로만 이루어진 거지? 그치? 3이랑 5의 소인수만 갖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그 홀수들은 3이 없어도 되고 3 1개만 있어도 되고 3 2개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그 다음에 5를 갖고 있는 그 소인수는 5가 없어도 돼요. 5가 없고 3도 없으면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5가 없는데 3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3 2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5 없어도 가능해. 그리고 5는 1개까지 있어도 괜찮아. 그죠? 그래서 5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인 거야. 6. 그래서 얘네를 빼면 이게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솔직히 세도 돼. 여기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요. 순열이 경우의 수가 나온 파트다 보니까 그냥 직접 정말 어렵잖아? 그럼 다 세도 돼요. 옛날에 우리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니네가 이제 분기별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체 고등부 모의고사를 봐요. 시험 범위에 맞춰서 또는 교재가 끝난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순열과 조합 파트를 걔가 다 맞은 거야. 진짜 걔가 그러니까 니네가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이 아니겠구나. 니네 이제 필수겠구나. 확률과 통계가.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어서 나도 헷갈리네. 지금은 확률과 통계 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니네 때는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이 순열과 조합이 나와요. 지금 빠졌다고 했나? 하여튼 순열과 조합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학생이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이 순열과 조합 파트를 했는데 다 맞은 거야. 우리 모의고사에 다 맞긴 쉽지 않거든? 근데 보니까 이걸 다 셌더라고. 시험지에 다 써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여기는 다 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세야만 하는 유형도 있어. 심지어. 그 내가 지금 여기서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경우의 수 좀 이게 솔직히 이 공식을 내가 알려주는 게 이 공식대로 풀어야 니네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 진짜 홀수로 약수 중에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게 진짜 6개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본인 스스로 들 때가 있잖아요. 궁금할 수도 있고 720의 약수 정도는 셀 수 있잖아. 30개 정도 센다고 막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번 써보고 진짜 6개인지 한번 눈으로 봐봐. 그러면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 성립하는 거구나를 직접 보고 느끼면 더 잘 와닿고 더 잘 공식을 잘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6개는 직접 써보는 것도 난 추천해. 알겠죠? 그래서 6개이기 때문에 얘네를 빼서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는 24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로 세면 됩니다. 자, 52번. 자, 1000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일단 얘 차이를 알겠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00원이래. 그럼 내가 1000원을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거랑 같은 방법일까 다른 방법일까? 다른 방법이죠. 근데 금액의 수를 한번 볼게요. 내가 1000원짜리를 지불할 때 1000원 한 장을 내는 거랑 500원 2개를 내는 거랑 같은 금액의 수일까 아닐까? 이건 같은 금액의 수죠. 똑같이 1000원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금액은 1000원, 뭐 1500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고 방법은 내가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 이게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방법과 금액은 다릅니다. 세는 경우의 수도 좀 틀려요. 자, 일단 볼게요. 내가 일단 방법을 보면요. 방법은 오히려 쉬워.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지불할 때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물건이 어떤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10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한다면 안 낼 수도 있고요. 그죠? 금액에 따라 틀리면 안 낼 수 있죠? 또는 한 장만 낼 수도 있죠? 2장 낼 수도 있죠? 1000원으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인 거예요.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2장 내거나. 3가지. 500원짜리 동전 3개도요. 안 낼 수도 있어요. 1개 낼 수도 있고요. 2개 낼 수도 있고요. 3개까지 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약수했던 거랑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4가지. 자, 100원짜리 동전 3개도요. 안 낼 수도 있고요.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까지 가능한 거야. 4개는 없으니까 못 내죠. 그래서 가지수는 4가지예요.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니까 4가지. 내가 이걸 쫙 곱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가지수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 이게 48가지죠. 여기 안에 뭐 있는 거냐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아예 안 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0원짜리 한 개에다 1000원짜리 안 낸 경우도 있고 500원이랑 100원 안 내고 1000원짜리 한 장 낸 경우도 있고 그 가지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가지수를 따져서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모든 경우가 전부 3개를 다 낸 경우도 있고 3개를 다 내는데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를 다 낸 경우도 있고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지수가. 근데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한다며. 그럼 모두가 다 안 낸 가지수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두가 다 안 낸 가지수는 여기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냐 이거? 그래서 1을 빼서요. 47가지가 A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이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근데 금액의 수는 틀려요. 금액의 수는 내가 이대로 곱해버리면 지금 니네 만약에 이 48가지가 나온다는 거는 4,800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금액이라는 건 그럼 4,800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4,800원 만들 수 있냐? 2,000원, 1,500원, 3,500원, 그 다음에 3,800원. 최대 3,800원인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금액은요. 최대 3,800원인 거니까 38가지 라고 하는데 또 못 만드는 금액도 있죠. 3,800원 다 만들 수 있어? 이 금액으로? 무슨 말이면 1000원짜리가 2장 5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가 있잖아. 그럼 일단 최대 금액이 2,000원, 1,500원, 3,500원에다가 300원 더하니까 3,800원을 만들 수 있어. 38가지라고 쓰고 싶은데 아예 못 만드는 금액 있잖아. 이 돈만으로. 일단 100원 만들 수 있나요? 일단 0원 만들 수 있죠. 다 안 냈을 때. 100원은요?
100원. 가능하죠? 200원. 300원. 400원. 400원. 못 만들죠? 그 38가지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몇 개 빼줘야 돼. 그래서 최대 금액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금액은. 빼줄게요. 일단 400원 못 만들고요. 500원. 600원. 또 못 만드는 금액이 얼마야 그럼? 900원. 1000원, 1100원, 1300원, 또 1400원은 못 만들죠. 1400원. 맞나요?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가능하죠? 또 1900원 못 만들죠? 1900원. 2000원 가능하고요.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을 못 만들어요. 2500원, 600원, 700원, 800원까지 가능하지만 2900원을 못 만들어요. 3000원 가능하고요. 3100원, 그지? 3400원. 3900원. 3900원 어차피 못 만드는구나. 아예 돈이 없네. 요 가짓수를 빼주셔야 돼요. 이게 몇 개예요? 7개? 빼면 31가지가 B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방법의 수랑 가짓수랑 왜 틀린지 알겠어? 괜찮아? 그렇게 해서 빼주시면. 영어는 왜 안 뺐냐면요. 내가 애초에 3,8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800원이 최대 금액인데 그거는 100원부터 따졌을 때니까. 영어는 애초에 세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안 뺐어 따로. 이해 가냐 이거? 54번. 자, 오른쪽 그림은요. 매표소에서요. 약수터랑 정상 사이를 연결하는 등산로인데요. 매표소에서 출발을 해서 약수터랑 정상을 거쳐서 한 번씩 다시 매표소로 돌아오는 경우. 매표소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매표소에서 일단 약수터 갔다가 정상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된다며. 그치? 매표소에서 약수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길이 4개밖에 없잖아. 4가지죠. 그죠?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정상에서 매표소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거? 근데 책이 더 정확하겠다. 몇 개야? 3개야? 얘네를 다 곱하시면 돼요. 이대로 곱해야지 뭐. 이거 다 하나,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다 셌지. 초등학교 때는 막 하나, 둘, 막 이렇게 셌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곱하기 하면 되잖아. 이게 곱법칙이야, 이게. 옛날에 다 셌던 걸 머리를 쓰자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면 얼마예요? 6, 4, 24니? 59번. 자, A, B의 영역을 색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변을 공유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A랑 C는 지금 변을 공유해야 안 해요? A랑 C 안 하죠. 근데 A랑 C의 그 색깔에 따라서 B랑 D가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A랑 C가 같아지면 B랑 D의 가지수가 더 많아질 거고 A랑 C랑 틀려지면 B랑 D랑 색칠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요 나누셔야 돼요. 같이 한꺼번에 셀 수가 없기 때문에 A랑 C 색깔이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나눌게요. 또는 뭐 B랑 D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기준만 하나 잡고 전 경우만 다 세주면 되는 거니까 A랑 C로 해볼게요. A랑 C랑 색깔이 다를 때 A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로 볼게요. 자, A랑 C랑 만약 색깔이 달라. 그럼 일단 A랑 C부터 칠해. 헷갈리기 전에. 색깔이 4개 있죠. A에 칠할 수, 지금 이거 흰 도화지예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색깔이 4개 있다고 했잖아. C는요? C는? 지금 유경화하는 거예요? C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A에 칠한 색깔은 빼야 돼.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3가지. 나 지금 색깔 몇 개 썼어? 2개 썼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색깔 2개 남았잖아.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죠.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가 있어. 빨주를 칠했어요. 여기 노 아니면 초. 노 아니면 초 상관없잖아. 얘네를 다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요 경우가 됩니다. 이번엔 요거 세볼게요. 같은 거 보자고. A는 똑같이 4가지. 그지? 그 다음에 CH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4가지. 내가 A에 만약에 빨주, 노초 중에 A에다가 고르다가 빨간색을 칠했다? 그럼 C에 무슨 색깔 칠해야 돼? 빨간색 칠해야지. 사실 같은 경우 하고 있잖아. 그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C는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하면 한 가지예요. A에 칠한 걸 그대로 칠해야 돼요. 가지 선택할 수가 없어. A에 칠한 그 한 가지를 그대로 칠해야 돼.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나 지금 색깔 몇 개 썼어? 1개 썼지?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다?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D는요? 3가지. 맞아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얘네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1번. 네 개의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라고 말했네요. 칸막이라는 것도 배웠나? 아, 내 거 대표 문제 봤냐? 뭐 보내주신 것 같던데? 그치? 아, 근데 이거는 셀게요, 다. 다 세볼래? 이게 맨 처음에 앞에 X가 오는 경우, Y가 오는 경우, Z가 오는 경우 그냥 다 셀게요. 편할 것 같다, 그게. 만약 처음에 X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Y 아니면 Z죠? 맞아요? 그럼 지금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Y 다음 Y 오면 안 된다며. 그치? 그럼 이 다음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Z가 오고 그 다음 Y가 와야 되는 거죠? 맞냐? 얘는 XZ, YY 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안 되겠네. 그 다음 Y가 오는 경우. Y가 오는 경우 X 아니면 Z입니다. 그죠? YX가 왔으면 그 다음 무조건 Z, 그 다음 Y가 아니라 YZ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그치? Y가 맨 앞에 있으니까 Y 이제 상관없네. 그 다음 Z가 오는 경우에는 X, Y 아니면 Y, X 상관없네? 맞아요? 그 다음에 Z가 오는 경우에는요? Z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Y 그리고 X, Y 이거밖에 안 되겠네? 몇 개예요? 6가지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62번. 자, 1의 오른쪽에는 2가 오고요. 3의 오른쪽에는 1 또는 2가 옵니다. 이거를 만족해서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이것도 그럼 또 나눠서 볼게요. 어차피 세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라는 거 아니야? 방금 x, y, z 한 것처럼 쓰겠습니다. 규칙에 맞게. 자, 맨 처음에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2가 와야 된다며.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는 3의 오른쪽엔 1 또는 2가 오는 건데 2가 온 다음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같은 자연수 반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자, 2가 온 경우에는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는 거 맞을까요? 얘는 뭐 조건에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같은 숫자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 이 다음에 이 오른쪽에 뭐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 2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2가 오는 거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 아니면 2 아니면 3입니다. 근데 1의 오른쪽에는 2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2밖에 안 되고요. 2의 오른쪽엔 또 상관없잖아.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엔 1 또는 2라고 했으니까 1 아니면 2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121, 122, 123, 211, 212, 221, 222, 223, 231, 232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야? 9개 에다가 3일 때도 볼게. 3일 때 안 봤지? 3일 때는 1 아니면 2밖에 못 온대. 1 오른쪽엔 2밖에 안 된대. 그 다음 얘는 몇 개야? 1, 2, 3 다 가능? 맞나요? 그래서 이거 몇 개냐면 4개. 더해서 13개인 13개. 됐나요? 66번. NPR을 배웠겠네? 순열을 배웠으니까. 배웠어? 배웠지? NPR? 자, N개 역 중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해서 경로를 정하는 경우가 72가지라고 했잖아. 출발역과 도착역을
구하는 경우가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n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왜냐면 니네 뭐 기차나 뭐 지하철 타보면 알겠지만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서 천안역에 도착하는 거랑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온양온천역 도착하는 거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르지? 다르지 않아? 온양에서 출발해서 천안 도착하는 건 천안 출발해서 온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NPR, P 순열입니다. 순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P2를 했을 때 그게 72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NP 계산한 것도 알아?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요? N 곱하기? 그렇지. N-1이 72라는 거야. 알고 있는 거겠지? 이거 다 하신 걸 거 아니야, 그치? n제곱 마이너스 n-72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곱해서 72 되고 1 차이 나는 수가 뭐 있을까요? n? 뭐 있냐? n-9? n 플러스 8이냐?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은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67번. 아, 이것도 그냥 공식이네, 다. MP3은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MP3? n 곱하기? n-1? n-1. 마이너스 n 플러스 1p2는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6 곱하기 np1은요? n. 맞나요? 이때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 좀 약분시켜버릴게. 모든 항이 다 있잖아. 그치? n 좀 약분해. 그리고 전개할게요. 2차 방정식 또 풀라고.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n-1은 6 n제곱 마이너스 4n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5인가? 맞나요? 인수분해 되죠? n-5 n 플러스 1은 0 따라서 자연수에는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게 더 좋아. 그냥 계산이잖아. 산수. 그래서 너무 편하지 뭐. 자, 선생님 2명, 학생 3명, 학부모 3명 일렬로 세울 때 학생은 학생끼리,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 이웃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묶어서. 묶어서. 어디다 넣어? 드럼통? 이라고 하셨나? 그랬어? 아, 다른 통을 얘기했나? 그냥 묶기만 하라고 했어? 좀 너무 그런가? 교육적이지 못한가? 이웃하라고 하면요, 다 같이 묶어서 드럼통이라고 말할게요. 나는 드럼통에 넣으시면 돼요. 드럼통에. 그럼 지금 학생은 학생끼리 이웃해야 되고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학생들을 묶어서 드럼통에, 좀 단어가 그렇죠. 어쨌든 통에 넣고 넣으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단 통 2개랑 그리고 선생님 2분, 여기 안에는 학생이 3명 있는 거고 여기 안에 학부모가 3명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일단 줄을 뭘로 세우냐면 통 2개랑 사람 2, 총 4개로 일단 줄을 세우는 거야. 4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4가지. 4 팩토리얼 들어봤어? 그래?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통 안에도 순서가 있어. 통 안에도. 사람이 3명이잖아. 3명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틀리지 않겠냐? 3명도 자리가 있어. 그 3명도 줄을 세워줘야 돼. 이 통 안에서. 3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여기도 3팩토리얼.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24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네. 73번.
야, 자음 모음 구분할 수 있지?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니네. 영어. 모음 뭐 있어 여기? 모음. 모음 뭐 있냐고. 모음. 모음. 잠깐만. 영어 신도? 모음 뭐 있어요? 아, 근데 이 유형은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모음으로 칸막이를 쳐야 돼. 칸막이를. 그래서 모음을 내가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야. 모음 뭐 있어? 여기 안에 모음. O, U, I, E. 그치? 모음으로 칸막이를 먼저. 모음부터 줄 세웁시다. 모음부터. 모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네 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그치? 모음을 줄 세우고 나면 모음의 순서까지 다 고려하고 나면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 안에 그냥 쏙쏙쏙 그냥 자음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음은 알아서 이웃하지 않아. 왜냐면 사이사이 모음이 있으니까. 5자리 중에 자음 남아있는 게 3개거든요?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가지고 자음 주자. 근데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써요? 5자리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그렇지. 5P3 이라고 씁니다. 4팩토리얼이 24. 5P3은 5, 4, 3. 계산은 직접 하시고. 74번. 자, 일렬로 놓여있는 의자가 똑같은 의자예요. 똑같은 의자. 근데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고 싶다는 게 그냥 다 한 명씩 따로따로 앉고 싶다고 그 얘기지. 둘도 붙어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의자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사람 3명 있잖아요. 일단 지 의자 갖고 나가. 일단 자기 의자 갖고 다 나갔어. 자기 의자 갖고 나가. 다 갖고 나갔어.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았죠? 4개. 근데 아까 문자 같은 모음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달랐으니까 자리를 바꾸면 다른 티가 났잖아. 근데 이 의자는 다 똑같은 의자인데 자리를 바꿔봤자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죠? 다 똑같은 의자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4개의 의자를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4팩토리얼 해줄 필요가 없어. 똑같은 의자라서. 문제에서 똑같은 의자라는 말을 줬잖아. 맞아요? 그럼 그냥 사람만 여기 이런 빈자리에다가 쏙쏙 앉으면 되겠네? 자, 자리는 5자리, 사람은 3명입니다. 5자리에서 사람이 앉을 3자리를 뽑고 순서까지 고려하는 경우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5, P, 3이 됩니다. 5, 4, 3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하냐 이거? 서진 이해하냐? 다정이도? 다현이? 75번. 자, A랑 B는 이웃하고 D랑 E는 이웃하지 않고 싶대. 일단 이웃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묶어서? 너무 교육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갑자기 찔리네 양심에. 묶어서 A, B를 드럼통에 넣으라고. 알겠죠? 그럼 지금 드럼통 하나, A, B가 들어있는 드럼통 하나랑 C, D, E, F. 근데 또 D랑 E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않으려면 걔네들의 반대 상황으로 칸막이를 치라고. 이해하고 있나? 그럼 드럼통 하나랑 D랑 E가 이웃하지 않고 싶으니까 C랑 F로 칸막이를 칠게요. 자, 일단 3개로 칸막이를 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통 안에 넣었으니까. 통 하나랑 C랑 F인 거니까 3명 일단 줄부터 세우자. 3개 줄부터 세워. 3개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근데 뭐 통이 어디 들어있든 간에 A, B 분명히 자리 있다고 했잖아. 통 안에 더 공기가 다른 자리가 있다니까. 그럼 2명을 줄 세우는 경우도 해줘야 돼. 통 안에서 2명 A, B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죠? 2 팩토리얼. 또는 그냥 2가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C랑 F를, D랑 E를 꽂아줄게요. D랑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고요.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고려해야지. 왜냐면 D, E, D 다른 경우니까.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순서 고려하는 경우가 몇 가지죠? 4, P, 2죠. 이해하냐? 계산이 간단해.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78번.
자, 9개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7개의 숫자 이용해서 7자리 수를 만들 때 짝수랑 홀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를 쓰시오. 일단 짝수 몇 개 있어요? 짝수? 네 개 있죠. 홀수는요? 5개 있죠. 1부터 9까지니까. 근데 7자리 수로 만들고 싶다. 7자리 수.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7자리 수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맨 처음에 짝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맨 처음에 홀수가 나오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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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끝나야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홀수가 몇 개 필요한 거냐면 4개 필요하죠. 그죠? 홀수를 4개 뽑고 순서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5개 중에 4개 뽑고 순서 고려하는 거니까. 그렇지. 5 피사.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그지? 짝수는 3개 들어갑니다. 4개 중에 3개 뽑고 순서 고려하는 경우는 4, P, 3입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나요? 그 다음에 짝수 들어가는 경우 짝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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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 경우네? 짝수 4개네? 4개 다 나와야겠다. 그치? 그럼 4개를 그냥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니까 4 팩토리얼. 홀수는 3개만 나와야 돼요. 5개 중에 3개를 뽑고 순서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더하셔야 돼요. 왜냐면 7자리 수들이 각각 끝났으니까. 이해하나요? 80번. 자,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맨 뒤에 A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맨 뒤에 A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A를 그냥 박아 놓읍시다. A는 고정시켜 놓자. 왜냐면 A가 맨 뒤에 있는 경우만 세달라며.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자리 2자리, 문자는 4개 남았죠? 4개 중에 2개 뽑아서 순서 고려하면 되겠네. 맞죠? 왜냐면 B, C, A, C, B, A 다 다른 경우잖아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가 얼마예요? 그렇지. 4, 3, 12. 12가지겠죠. 81번. 자, 부모랑 자녀로 이루어진 6명의 가족이 오른쪽 그림같이 7인승에 탈 건데 부모만 운전면허 소지하려고 있을 때 6명의 좌석을 정하는 경우의 수. 일단 운전석에 탈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야? 운전석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만 탈 수 있는데 몇 가지야? 2가지. 엄마 아니면 아빠가 타야지. 맞아요? 엄마 아니면 아빠? 2가지. 그럼 내가 엄마를 골랐다고 칠게요. 엄마 여기 앉았어. 그럼 아빠랑 자녀 4명. 총 5명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네? 그죠? 5명이 자리에 앉을 때 남아있는 좌석이 몇 자리냐면 6자리잖아요? 6자리 중에 5자리를 고른 다음에 막 순서까지 고려하면 되잖아. 그치? 그 경우가 얼마예요? 6? P5. 2 곱하기 6P5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6 팩토리얼이고요. 6 팩토리얼은 720까지입니다. 직접 세보면 알 거예요. 5 팩토리얼 정도까지는 외우는 게 편해요. 5 팩토리얼이 얼마냐면 5, 4, 3, 2, 1이니까 120이거든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편해. 거기다 6까지만 곱하면 720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440이 되겠죠. 됐나요? 자, 82번 볼게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은 홀수 번째에 오도록 나열을 했으면 좋겠대. 자, 일단 5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5살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홀수번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문자가 지금 5개인데 모음은 뭐뭐 있어요? 근데 모음 아는 거지? 모음 뭐뭐 있어요? 아이랑 인 거 알죠? I랑 E 이렇게 2개밖에 없네, 그치? 그럼 내가 이 2개를 첫 번째 자리 아니면 세 번째 자리 아니면 5번째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 그치? 3자리 중에 얘네가 앉을 2자리를 뽑아서 순서까지 고려하자. 그게 얼마예요?
맞아요. 3P. 이제 얘네를 다 안 친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쳤다고 칠게요. 그럼 자리가 몇 개냐면 자리는 3자리. 문자는 3개잖아요? 3자리 나눈 거 안 치면 돼요. 그 경우가 얼마죠? 3 팩토리얼만 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83번. 자, 크기가 다른 검은 돌 3개랑 흰 돌 2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검은 돌은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나열할 거고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다 나열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5개의 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말했네. 일단 5개 돌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나열하고 크기가 다른 3개가 있는데 그냥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냥 흰 돌을 먼저 5자리가 있으면 흰 돌은 그냥 아무 곳에나 다 나열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순서를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과 흰 돌. 흰 돌이 크기가 또 다르다고 했으니까 검은 돌도 크기가 다르고 흰 돌도 크기가 다른데 흰 돌은 그냥 막 배치도 되고 검은 돌은 무조건 크기 순대로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래서 흰 돌을 배치를 할 때 그냥 2자리만 내가 뽑아가지고 흰 돌을 그냥 자리 바꾸는 경우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가 얼마예요?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흰 돌이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5, P 2죠. 맞나요? 그럼 흰 돌이 내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이렇게 배치했어. 그럼 남은 요 3자리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검은 돌이 들어가는데 검은 돌이 무조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빈자리에 그냥 제일 작은 게 앞에 오고 그 다음 중간 거가 오고 그 다음 큰 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순서 그 크기 순대로 들어가는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가나요? 그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5P2, 5 곱하기 4. 네. 85번. 자, 뭐 영어를 다 틀렸어. 영어 하나만 나오면 왜 다 틀려? 여기서도 또 뭐야? D랑 M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오도록 나열했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자리가 문자가 7개다 보니까 7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3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D랑 M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D랑 M이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일단 D랑 M이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죠? 3개.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D랑 M이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까지 생각하면 2가지입니다. 맞나요? 여기 D랑 M. 요거 이해 가냐? 자리를 고르고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했어. 따로따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D랑 M이 끝났으니까 총 7개 문자 중에서 5개 문자가 있잖아요. 5개 문자 중에 3개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로 고릅시다. 근데 여기 올 때 순서가 달라지면 다 다른 경우가 될 거니까 5개 문자 중에 3자리를 뽑고 3개를 뽑고 순서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얼마예요? 5, P, 3이죠? 3개 문자 들어가고 남은 2자리는 그냥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만. 2팩토리얼 또는 그냥 2. 상관없죠. 2팩토리얼이나 2 나오죠. 가지수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는 근데 천천히 처음부터 천천히 안 쳐야 돼. D랑 M부터 안 치고 D랑 M 순서 고려하고 D랑 M 사이에 문자 3개 안 치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지금 내가 순서를 그냥 내가 하나씩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하나씩 경우의 수를 따진 거거든요. 같이 따지려고 하면 문제는 어려워지고 못 풀어. 알겠죠? 먼저 안 칠 애들 안 치고 조건 따질 거 따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자리까지 그냥 고려하시면 됩니다. 순서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86번.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랑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오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일단 A랑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인 거니까 2개가 올 수도 있고 최대 3개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2개가 오는 경우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개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3개가 오는 경우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5개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5.
자, A랑 B 사이에 문자가 두 개 오려면 A, B를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방금 좀 전에 한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A, B 자리 선택 두 가지. 내가 이렇게 앉았으면 A,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두 가지. 그 다음 남아있는 문자 3개 중에 여기 두 가지에 들어갈 자리를 고려하는 것까지 하면은 3P2. 그리고 남은 문자 하나는 그냥 여기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얘는 뭐 자리 바꾸는 경우도 없겠네요. 맞나요? 아니면 요거를 그 다음 요거 생각할게요. 요거는 5자리가 있고요. A, B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요. 왜냐면 가운데 3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 B는 여기 앉아야 되니까 가질 수가 없고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자 3개, 자리도 3개니까 그 3가지 문자를 순서까지 고려하면 3팩토리얼이 됩니다. 둘을 더하시면 돼요. 이해 가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천천히 방금 했던 거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자, 89번. 자, 여자 3명과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하도록 하는 거.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여사건 들어봤나? 들어봤어? 목요일 날은 못 들었나? 여사건이라고 적어도라는 말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적어도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많은 경우를 포함해요. 왜냐면 적어도 2명이라는 게 2명도 되고 3명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금 얘는 3명밖에 없으니까 사실 또 비슷하긴 한데 또이또이긴 한데 원래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반대 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긴 해요. 알겠죠?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냥 적어도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이 이웃한 경우, 3명이 이웃한 경우 나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반대 사건으로 계속 할게요. 어차피 이 문제 유형은 그걸 원하는 걸 테니까. 알겠죠?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하면은 여사건으로 생각을 할 거고 여사건이 뭐냐면 반대 사건.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요? 두 명이 이웃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거.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게 뭔 소리냐면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에 반대로 생각하자 이거야. 전체 상황에서 그 반대 사건을 빼주면 적어도 2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전체에서 반대 여사건을 뺄 겁니다. 전체가 뭐냐면요. 전체는 7명이 줄 세우는 경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7명이 줄 세우는 경우가 전체 가지수겠지. 7명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지? 7팩토리얼. 맞아. 7팩토리얼에서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뺄 거예요.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로 칸막이 치시면 됩니다. 남자로. 남자 칸막이부터 치자. 남자 칸막이 줄부터 세울게요. 남자는 다 다른 남자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여자 3명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냥 쏙쏙 들어가서 순서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게 5, P, 3이다. 7팩토리얼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덥냐, 다정아? 괜찮아? 93번. 자,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이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눠서 볼까? 100의 자리만 짝수인 경우 1의 자리만 짝수인 경우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 뭐 아니면 이것도 여사건 생각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눠서 볼게요. 100의 자리가 짝수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2, 4, 6 3개 있네요? 100의 자리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그 100의 자리만 짝수인 경우를 내가 세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1, 3, 5, 7 4개 중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 들어간 다음에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4P2가 됩니다. 맞나요? 얘도 1의 자리만 짝수인 경우 짝수 셋 중에 하나 골라서 3. 그 다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둘 다 짝수인 경우는
짝수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 바꾸는 경우까지 3p. 그리고 여기엔 홀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만 하시면 됩니다. 얘네를 다 각각 더하시면 돼요. 알겠죠? 94번.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인 거. 5의 배수의 특징. 뭐야? 5의 배수 특징이 뭐야? 그렇지. 끝자리가 0 아니면 5로 끝나요. 그죠? 0이랑 5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잘 봐. 4자리 자연수. 0이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0 썼으니까 숫자가 몇 개 있어요? 5개. 5개 중에 3개 뽑아서 순서 고려하면 되겠네? 그게 얼마예요? 5, P, 3. 그치? 얘는 5 썼으니까 숫자가 또 몇 개 남았냐면 5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신중하게 세야 돼요. 자,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예요? 4개죠. 0은 안 되니까 4개. 그럼 나 지금 숫자를 2개 쓴 상태예요. 그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4개입니다. 여긴 0 가능하잖아요. 숫자는 2개밖에 안 썼고 4개. 여기는요? 3개. 6개 중에 숫자 3개만 썼으니까 얘네를 곱해서 16 곱하기 3에서 48까지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97번. 자, 4개의 숫자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628은 몇 번째의 큰 숫자인가? 자, 큰 숫자 순서대로 쓰는 거구나. 몇 번째로 큰 수인가? 그쵸? 큰 숫자 순서대로 쓰는 거다. 이게 맨날 헷갈려. 큰 숫자 순서대로 쓰는 거죠? 제일 큰 게 오려면은 앞에 천의 자리가 얼마여야 돼요? 8. 그리고 2, 4, 6이 막 자기들끼리 순서를 고려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얼마야? 3팩토리얼. 맞아. 2, 4, 6, 4, 2, 6, 2, 6, 4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6가지. 8 끝났어? 그 다음 큰 숫자가 오려면 천의 자리가 얼마여야 되죠? 6. 이것도 그러면은 2, 4, 8이 자기들끼리 막 순서를 막 돌면서 막 하겠네, 그치? 그게 몇 가지예요? 300. 6가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4. 100의 자리 중에 제일 큰 게 뭐지? 8. 그치? 4, 8이면 2, 6, 6, 2니까 2가지. 4, 8 끝났어. 그 다음 뭐 와요? 4, 6, 8, 2. 이제부터 셀게요. 4, 6, 2, 8. 얘가 몇 번째로 그냥 물어봤으니까 12, 14, 15, 16번째가 되겠죠. 됐나요? 98번. 사전을 아냐, 니네?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근데 사전, 전자사전 이런 거 알아? 찾아본 적 있어? 집에 있냐?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요즘 애들이 사전을 모르더라고. 거기 사전식 배열을 몰라. 사전식 배열이 그러니까 이런 건데, 만약 숫자로 치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1, 2, 3, 4, 5밖에 없어? 니네 이거 다음에 그 다음 큰 숫자가 뭐냐? 5개 숫자밖에 없어. 6 이런 거 못 와. 1, 2, 3, 4, 5로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바로 그 다음 숫자가 뭐야? 1, 2, 3? 그렇지. 5, 4. 100의 자리까지 일단 바로 건들지 않잖아. 10의 자리, 1의 자리만 까짝 바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둘이 자리 바꾸면 끝났어. 그 다음 큰 숫자가 뭐야? 그 다음 뭐가 와? 1, 2, 4. 그렇지. 3, 5가 오겠지?
이제 100의 자리를 3 대신에 4로 바꿨어. 그래도 그 제일 작은 것부터 크기 순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10의 자리가 둘 중에 작은 걸로 와야 되고 그 다음 1의 자리가 큰 애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냐?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뭘까? 1, 2, 4, 5, 3이겠죠? 그치? 그 다음 뭘까? 1, 2, 그렇지. 5, 3, 4. 이해하고 있냐? 서진 이해하고 있냐? 그 다음 숫자는 뭐냐? 1, 2, 5, 4, 3. 그 다음 뭘까요? 1, 3, 2, 4, 오, 그렇지. 오. 지금 내가 100의 자리들은 다 한 번씩 이제 썼으니까 1000의 자리를 움직일 차례인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숫자가 3인 거고 그 다음은 쭉 작은 거부터 크기 순대로 쭉 써줘야 되지. 이거 다음 뭐냐면 그 다음은 또 1, 3, 2, 5, 4, 1, 3, 4, 2, 5 그 다음은 또 이게 반복되겠지. 1000의 자리가 여기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만의 자리가 바뀌는 거고. 뭔지 알겠냐? 요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보면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제일 맨 처음 이거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얘네가 크기 순대로 쓴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써야 돼. 제일 처음에 온 알파벳이 뭐예요? A. 그 다음엔 어? 2죠? 그 다음엔 N. 그 다음엔 R. 그 다음엔 S. 그 다음엔 알파벳 알죠? 자, 이렇게 있어. 처음에. 자, 295번째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맨 처음에 A가 왔을 때 지금 얘네가 한 것처럼 5개의 자리가 막 자기들끼리 막 바꿀 거야, 이제. 얘네가 지금 한 것처럼. 이 앞에 1은 고정인 상태로 막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을 막 바뀌는 것처럼 4개 문자를 줄 세우는 경우니까 5개 문자를 줄 세우는 경우니까 4, 5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나요? 5 팩토리얼을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얼마라고 했지? 120. 그럼 이제 A에 관한 건 끝난 거야, 그지? 천의 자리가, 만의 자리가 1이 끝난 것처럼. 그럼 그 다음 뭐가 올까요? 여기는? 2가 오겠죠. 맞아요? 2, A 이렇게 막 되겠지, 그지? 어쨌든 난 295번째가 궁금한 거니까 그 다음 또 막 5개 문자가 막 이제 또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지? 그게 또 얼마나 또 5 팩토리얼이야. 그게 120까지야. 지금 요만큼만 하면 240까지죠. 295번째 오는 거니까 이제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120 또 날려버리면 안 돼. 자, A, 2 끝났어. 그 다음 뭐 와요? N. 그 다음엔 A. 그치? 그리고 4개의 문자끼리 왔다 갔다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얼마냐면 4 팩토리얼. 24. 264. 그치? 좀만 더 가자. N, A 끝났어. 그 다음 뭐 와요? M? 2 오겠죠? 그죠? 요거 없으니까 순서대로 와야 될 거 아니야. A 끝났으면 2 올 거 아니야. 그게 또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또 24가지네. 요만큼 더한 게 48. 이렇게 더하면 288이냐? 맞냐? 자, 좀 더 세보자. N 2 끝난 거야. N 2 끝나면 그 다음 뭐 와요? R. 그 다음엔 A지, 그렇지. 그럼 얘 3 팩토리얼 6개.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294냐? 오케이, 그럼 A 끝났어. 그럼 N, R, 그 다음 뭐야? 2, 그 다음엔 A, 그 다음엔 S, 그 다음에 W. 요게 295번째겠죠. 어딨어? N, R, E, A, S, W 4번이겠지. 가 아니라 W가 맨 마지막인데 N, R, E, A, S, W 3번이겠네. 이렇게 세는 거야. 어렵죠? 사전식이 애들이 안 따라봐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순열은 끝.